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오늘 모이신 네 분의 공통점이 공영방송의 노조위원장이다. 그리고 굉장히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떤 식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간단히 지금 각 사별 상황을 현재 상황을 간단히 좀 브리핑해 주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이게 한꺼번에 모아서 들으면 네. 전체 큰 그림이 그려지는데 보통 시민들이 접하게 되는 정보가 이렇게 조각조각이라 잘 이어지질 않거든요. 그 화이트보드를 드렸습니다. 네. 그 네 분 간단히 각사의 상황을 각 방송사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키워드 한마디씩 적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으시는 동안 이 대표님께서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영방송이 왜 중요한지, 공영방송의 역할이 뭐길래 이 네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저는 공영방송이 기본적으로 공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유지하는 언론사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들이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운영하는 언론사가 공영 언론인 것이고, 그래서 공영 언론의 주인은 어떤 민간 자본이나 특정 정권이 아니고 국민입니다.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KBS 주인, MBC 주인, 우리 YTN, TBS 주인 모두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들을 한번 폐지하거나 혹은 민간 자본에 팔아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공영방송으로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번 버리면 끝!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공영방송을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나무라고 야단치고 보완하고 그 좀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이걸 지켜내야지. 안 그러면 제가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공영방송들이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정권이 바뀔 때 호락호락 거기 쌍수 들고 박수치고 이랬으면 아마 이렇게 핍박을 안 당했을 거예요. 뭔가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저쪽에서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자르려고 하고 조사하고 계속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일 거라서. 다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각 사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다 함께 들어주실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역시 이동관, 놀이터, 폭풍전야, 폐업 직전. 그렇습니다. 누구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KBS 놀이터. 저 놀이터라고 썼는데요. KBS가 당연히 저는 국민들의 위안과 이 즐거움을 드리고 하는 놀이터가 돼야죠. 저희는 당연히 그래야 할 책무가 있고 한데, 공교롭게도 제가 쓴 의미는 그런 국민들을 향한 놀이터가 아니어서 매우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놀이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위해서 제가 좀 참고 사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현재 지금 KBS 여의도 18번지 본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화환들이 쭉 있네요. 근조 조화들이죠. 근조화환. 대부분 보면 이런 것들을 근조화환 보내달라고 이렇게 선동하시는 분들이 앞에 이렇게 천막 치고 계세요. 계속 확성기도 가지고 오셔서, 아마 우리 오윤혜님은 KBS에도 방송하고 계셔서 오가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매주 KBS를 가면서 놀라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앞에 저렇게 커다란 스피커에서 트로트가 나오면서 갑자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다라는 이상한 방송이 막 나와요. 그래서 아니 이게 여의도가 맞나? 막 당황스럽고, 그리고 경호도 너무 삼엄해져가지고 이제 출입하는 것도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거든요. 이게 다 요런 이유들 때문이었군요. 그렇죠. 저희 사실 다 이것도 언론의 자유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근데 이런 것들 보십시오. 이거 괴담 유포. 근데 그 괴담도 보면 이런 후쿠시마 괴담, 그죠? 사드 괴담. 이런 것들이 보면 뭐냐면, 저희가 사실 언론이 이런 것들에 그냥 막
지르는 주장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들이 있고 한 것들은 당연히 언론이 접근을 해서 더 깊게 파보고 그런 것들을 제기함으로써 또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따져나가는 그쵸? 그런 것들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되게 듣기 불편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기네들이 듣고만 싶어하는 얘기들 그러면서 모두 다 괴담 처리예요. 자기네들이 듣기 싫으면 다 가짜 뉴스래요. 네. 그런 비판 세력에 대해서는 공산당 기관지라고 그래요. 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뭐 저희 보십시오. 그 TV 수신료 문제도 이제 불거져 있는데 KBS 1,500명 이렇게 실직자 만들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분들 되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는 매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주장 100번 양보해서 그럼 KBS가 더 왼쪽으로 가야 되나요?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그럼 저희가 더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가면 이쪽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하나요? 근데 저희는 또 그럼 아주 기계적으로 가운데서만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편향성에 대한 지적은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 이분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놀이터라고 그래서 쓰신 놀이터라고 겁니까? 썼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 모자이크를 너무 많이 쳐서 사실 좀 알아보기 힘든 장면들인데 네.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이 비단 여의도 18번지 저희 본사 주변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방송국 내부까지 이렇게 들어오셨었어요. 들어오셔서 이분들이 저는 선량한 시민이라고도 생각지 않는 게 그 말씀의 수위라든지 태도가 너무나 폭력적이셨어요. 입에 제가 차마 지금 방송에서 담기 힘든 그런 욕설이라든지 행동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KBS 직원들한테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 관계자분들 사실 시민분들도 그냥 들어오시거든요. 그 커피숍 있고 한 데까지는 들어오시는데 거기서 그런 폭언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 타겟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여성 직원 중에 한 분이 여기 저희 업무 공간이니까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들 하시면 좀 나가서 해주십시오. 집단 린치가 벌어진 광경이에요. 그 여성 이게. 직원을요? 예. 폭력을 그러면서 가했다고요? 그분이 이제 저희 안전요원들 이렇게 에스코트 받아서 피하시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다들 더러워서 피했거든요. 네. 이분 용기를 그냥 내신 거예요. 네. 당연하게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욕설이라든지 폭언도 쓰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이분들이 싹 정리됐어요. 그러면서 쫙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 좀 약간 이제 들어올 때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많이 됐죠. 네. 근데 저는 뭐냐면 이게 저희들이 구성원들도 목소리 당연히 내야 되고 저희 구성원들도 단결해서 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메시지도 계속 드려야 하지만 그것 플러스 저는 정말 선량한 시민 한 분 한 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권과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기에 들어오는 이 세력들에게 뭐 노동조합도 당연히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단체들도 있고 하지만 정말 시민 한 분의 목소리를 그들은 두려워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모일 때 네.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좀 더 첨가를 드릴게요. 아까 외곽에 이렇게 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금 돌아가면 어린이집이 있어요. 근조한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근조환이. 그 네. 어린이집이 이제 직원들 어린 자녀 네. 미취학 애들 네. 같이 이제 케어해주는 진짜 어린이집인데 네. 사실 그까지는 좀 가지 맙시다. 애기들한테 이런 것까지 보여줄 맞아요. 필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여기 뭐 경계선도 그어보고 말씀도 드려보고 했는데 오히려 더 하세요. 안 통하죠. 그래서 더 들어오시고 지금은 이제 조금 좋아해서 화환으로 바꾸긴 했어요. 좋아해서 화환으로 화환으로. 바꾸는데 뭐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애기들 보면 교육적으로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이죠. 당연하죠. MBC 상황 말씀해 주시죠. 역시 이동관. 이동관. 전 처음에 네. 중국집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저번에 진짜 들어본 적이 없었고. 아니 막 이동관 하니까 나는 몰랐는데 13년 대단한 분인가 봐요. 나름 유명한 이 바닥에 핵인싸입니까? 핵인싸? 장인입니까? 장인이죠, 장인. 네. 방송장악 기술자. 아. 전 최근에 상황 보면서 근데 저는 사실 암울한 게 KBS 이 그림들이 우리가 이 방송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네. 얼마 뒤에 제가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분들이 고스란히 MBC로 MBC로 와서 또 오겠네요. 이런 시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작년
네, MBC가 정권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고 아시겠지만 뭐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청와대 출입기자들 대통령 전용기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안 태워주고 네. 이런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얼마 전에는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MBC 보도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맞아. 경찰들이 막 들이닥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의 가장 1순위가 사실 MBC였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KBS로 관심이 대부분 쏠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KBS 이사장 교체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딱 이동관이 임명되자마자 오늘 당장 이제 박문진 이사장을 해임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MBC의 대주주고 MBC의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방송문화진흥회 줄여서 얘기하면 방문진이라고 하는데 네. 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예요. 아직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바로 해임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방통위원회가 지금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하기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네. 지금의 방통위원들이 김효재 전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방통위원이 5명인데 지금 3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없어요? 2명이 없어요. 네. 3명 중에서 2명, 여권 추천 이사 둘이서 모든 결정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KBS, 거기서 이제 그 2명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 이사장 교체까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MBC의 박문진 이사장은 교체하겠다라고 오늘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박문진에 대해서 지난 몇 달 동안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박문진 이사장을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방통위도 박문진을 조사하겠다라고 이번 주부터 나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박문진에 대해서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방통위에서 오늘 박문진 이사장을 해임시키겠다는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마음대로 해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이게 상식적이면 사실 안 되는데 네. 그것들 자기들이 어떤 명분이라도 갖다 붙여서 해임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러니까 명이서 자기들이 회의에 붙이고 회의 통해서 2명이 제적은 과반수라고 해서 그냥 의결해갖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KBS, MBC 모두 끊임없이 감사원 감사, 수사 뭐 이게 계속 연속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문진 이사장을 날리겠다라고 하는 건 이사장 날리고 이사진 바꿔서 사장 바꾸겠다. 사장을 바꿔서 이 전체 이 방송사 안을 다 이제 본인들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재편을 하겠다 이런 의미죠. 근데 그러니까 수사가 안 때만 해도, 끝난, 네. 조사가 안 끝났는데 해임부터 얘기가 나오는 건 경찰 조사가 안 끝났는데 구속영장부터 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만 해도 뭐 조사의 필요성, 수사 필요성 때문에 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거의 뭐 재판에서 유죄를 조사도 안 하고 유죄 때리는 판결을 먼저 내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행동들이거든요. KBS만 해도 사실 감사원이라는 절차라도 거쳤어요. 감사원 조사라도 끝났는데 MBC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 감사받는 대상의 수장을 교체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임명 한 달여 뒤에 만약에 임명을 강행을 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지명돼서 이런 박문진 이사장 해임이나 이런 절차를 무리하게 거치면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될 수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탄핵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결국 이동관한테는 피를 안 묻히려고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있는 그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온갖 피를 다 묻히겠다라고 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이동관 후보가 정식으로 방통위원장에 취임하기 전에 네. 우선 이렇게 딱 정리를 하겠다. 정리를 하겠다. 정리장을. 그래서 꽃길만 가셔라, 이런 거죠. 꽃길만 굉장히 가셔라. 일정을 다급하게 원칙 없이 지금 막 강행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방송자가 기술자가 등장하니까 다르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역시 이동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폭풍전야 네. 설명해 주시죠. 이게 보면 언론 장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YTN에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카드를 이미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에 썼고 그게 공기업 지분 매각이에요. 네. 한전 KDN이나 한국 마사회는 애초에
YTN을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7년째 흑자고 돈을 잘 벌어요. 성장성도 있고 그 우량 굳이- 자산인데 왜 맞아요. 팔아야 되느냐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안 팔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속 전화하고 뭐 상급 부처인 농림부에서 네. 뭐 마사회장 세종으로 불러들이고 네. 한전 KD에는 뭐 공공기관 경영평가 뭐 이런 걸로 겁박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팔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누가 이 YTN 지분을 가져갈지 어떤 자본이 가져갈지 결정을 할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게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부에서는 5월 초쯤이면 일간신문에 YTN 매각 공고가 나는 거였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네. 오면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어떤 폭풍이 올지 모르겠어요. 계속 재난안전 문자는 막 오고 하는데 이게 바람을 동반한 네. 태풍 같은 것일지 아니면 폭우일지 저희로서는 가늠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까지 정치 권력이랑은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자본 권력이랑은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지분 매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YTN 구성원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이 폭풍을 막을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게 다만 어떤 폭풍이 오든 간에 잘 버티고 견디자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혹시 이렇게 중공영방송이었다가 민간에 팔려서 변질된 뭐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에? 왜냐면은 방송은 네. 아니더라도 네.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신문이라고 서울신문이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네네네. 그럼요. 서울신문이 이제 공적 자본들이 주로 그렇죠. 갖고 있다가 그걸 이제 건설사에 매각을 팔았어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엄청나게 혼란을 겪으면서 네. 상당수가 퇴직을 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호방건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수를 해서 네. 호방건설이 인수하기 전에 호방건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 게 있었는데 네. 그걸 다 삭제했죠. 삭제했죠. 아, 엄청 그러면은 어쨌든 좀 편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아, 요리하기도 그럼요. 좋고. 뭐, 예. YTN을 삭제하려고 하면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게 그렇죠. 거의 그렇죠. 반을 삭제해야 네, 되는 거 네,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결국에는 YTN 지분 매각, 공기업 지분 매각하려는 이유도 KBS, MBC에서 하는 짓과 같아요. 목적은 YTN의 보도국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게 하려고 한다. 근데 YTN에 직접 개입해서 하기는 어렵고 네. 그리고 너무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아예 안 되겠다 그냥 팔아서 자본 니들이 해라.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언론장악의 외주화라고 규정을 합니다. 적절한 네. 표현이네요. 그리고요 그 KBS 앞에 있는 그분들이 그분들? MBC 앞에 가는 것과 YTN에 오는 것과는 좀 틀립니다. 왜요? YTN에 왜냐면 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YTN에 오면 MBC나 KBS보다 더 엄청난 혼란이 벌어집니다. 왜요? 왜냐하면 YTN 옆에는 CJ TVN이 있거든요. 아, 그 그러면요. TVN 앞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소녀들이 한 상만한 아, 그 소녀들과 네. 그분들이 네. 한데 어우러지면 네, 대혼돈에 아니 지금 저희 네. 그 네. 뮤직뱅크 네, 그걸 뮤직뱅크. 녹화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분들은 그런 거 안 할 것같지 않아. 개의치 않는답니다. 개의치 않아요. 저희가 한국 MBC 팬들은. 라디오 가든 스튜디오라고 네.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가끔 아이돌들이 나오면은 관광객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극우 하완과 극우 유튜버들이 섞이는 광경이 벌어지는 진풍경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YTN 예. 폭풍전. TBS 상황 TBS. 말씀해 주시죠. 폐업 직전. 네. 네. 하고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예. 아직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방송사가 없어질까요? 공영방송이? 올해? 저희는 짐작조차 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공영방송이 어떻게 지금 당하고 있는지 아니까 네. 대충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좀 저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절대 방송국이 없어질 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고 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어떤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테지만 자금은 없는데. 아, 그런 걸 해주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는 정말 이미 한 달도 예 지난해부터 웃으면 안 되는데, 한 달도 버티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TBS가 어쨌든 시간적 순서로 치면은 제일 먼저 시작이 돼서 그렇죠. 거의 비슷한 매뉴얼대로 진행은 맞아요. 되는데 제일 진행이 많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TBS도 저렇게 끝까지 몰고 가면 망하게 할 수 있고 말 안 듣던 그 방송인들을 다 혼내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면 네. 다른 언론사에도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같이 본보기가 관심을- 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럼 서울 시민들이 TBS를 왜 지켜야 되는지, TBS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고, TBS를 지킴으로 인해서 서울 시민들이 받게 되는 혜택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시의회에서 TBS의 채널이 지금 3개가 있거든요. 네, EFM이 있고 FM이 있고 그다음에 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다 제대로 보셨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아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뭐 신장식의 신장개혁 그런 프로그램 일부를 보고서 저희 TBS 전체가 정파적이다라는 편파적이다는 판단을 하셨을 텐데 저희는 사실 뭐 코로나 때 단 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희가 코로나 방송을 네. 계속 해왔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EFM 같은 경우에는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과학 재난 프로그램도 했고, 네. 네. 정준희 교수님의 또 해시태그, 그렇죠. 또 언론과 네. 관련된 그런 방송도 프로그램도 있었고.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네. 직접 참여해서 각 네. 지역별 소식을 직접 전하는 그런 방송도 할 수가 있었죠. 서울시의 지역 공영 방송이다 보니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사실 우리가 네. 서로 각자 다 두들겨 맞고 있어서 그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만 TBS 라디오가 몇 년 전부터 해서는 사실 공영방송이나 다른 방송사들의 상당히 큰 경쟁자, 맞아요. 진짜 영향력이 갑자기 크게 네. 상승을 했잖아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도 시청자들의 사랑을 상당히 많이 맞아요. 받으면서 네. 그랬던 사실 조직인데 이런 조직이 한꺼번에 없어질 수 있다라고까지 간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네. 생각을 이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본때를 보이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시험지가 된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말 안 들으면 본때를 보이겠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방송사 내부적으로 언론인들한테는 그냥 무심히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계속 판을 벌이면서 네. 좀 스스로 알아서 기어라 이런 분위기를 지금 유도하고 있지 않은가